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원진 의원, 자유공화당인가요? 조원진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출마자인데, 어찌 보면 그 공화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권을 내다볼 수 있는 의원이다. 지금 3선에 4선에 도전하는데요. 그런 당선권을 내다볼 수 있는 의원이다. 근데 조원진 의원이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우리 공화당은 이제 그 현역 의석이 전혀 없는 정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원진 의원의 가능성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조원진 의원은 그 출마가 대구 달서병입니다. 달서병. 대구에 가면 달서구가 있고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 있습니다. 이 달서구하고 이 달성군은 이제 박근혜 정치의 뿌리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고. 근데 달서병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중국의 무슨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중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통합당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 조원진 의원. 그 조원진 의원이 현역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지난 2019년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현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원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조원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평가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원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더욱더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전국 등과 관련해서 대구 봉쇄 얘기도 나오고, 대구와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김대진 민주당 후보, 집권당 이렇게 흔히 얘기했죠. 집권연당에 힘 있는 후보를 밀어달라. 외교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켜보겠다. 말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교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거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죠. 이분이 아마 이제 중국에 있는 곳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30년 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중국 하남성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김대진 후보의 경력이고요. 김용판 청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경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2012년 12월이니까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그 시점입니다. 그때 그 직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하고 관련해서 권은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외압을 넣었다 하는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기소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기소가 됐는데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된.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 본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20대 총선이니까 4년 전이죠. 그때 출마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7대 지방선거, 그러니까 2년 뒤 2018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뛰었는데, 이때 현 구청장한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서,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2020년에 금배지를 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이 결국은 틀렸다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분열하지 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있었죠. 사실은 이건 우리 공화당한테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런 일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혀 조원진 의원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그러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때문만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말에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서울역 광장을 주로 지켰죠. 그랬던 그 인파들은 조원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게 사실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역에서부터 매주 주말 토요일에 집회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광화문 광장까지 시위 행진을 하고 이랬던 것이, 저도 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방송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 봤었는데, 그때 조원진 의원 기세,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저도 있었는데, 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 뭐 지역 민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통합당 예비 후보들하고 이제 그 뭐 가상 대결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거의 통합당 예비 후보들이 더블 스코어로 조원진 현역 의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공화당에 대한 그 대구 지역의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3% 내지 5%, 대구 지역이요. 대구 지역의 조원진 의원이 그 대표인데, 그런데도 3% 내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그 조원진 의원이라는 사람의 지금까지의 대구 지역에서의 지지, 이것은 개인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어떤 정당의 우산 아래에 있었던 지지율이 아니겠는가. 상당한 정도로 조원진 개인 경쟁력은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근데 18대 총선 때 조원진 의원이요, 이 지역에서 49.24%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대라는 게 이제 2012년이죠. 이때 무려 74.77%. 압도적인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여론조사에서 70%를 넘는다고 하는 거는요,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100%로 느껴집니다. 온통 자기 지지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퍼센테이지가 바로 70% 이상인데, 74.77%라는 것으로 2012년에 재선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66.24%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4월 2일 날 소셜 데이터 리서치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용판 미래통합당 후보가 46.1, 그 다음에 김대진 민주당 후보가 22.6,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16.5,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김용판 후보와 조원진 후보 걸 합치면 한 64 정도 되는데, 이게 조원진 의원이 20대에 당선된 66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있는 제1야당표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민주당 김대진 후보가 22.6%밖에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이제 여론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래한국당이 역시 49%,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죠, 8.8, 우리공화당 5.0, 뭐 국민의당 4.7, 열린민주당 4.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이제 여기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뭐 대략 한 12, 13% 정도 넘는군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대략 한 18에서 20% 정도는 있습니다. 아까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정당 지지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쳐서 한 20% 가까이는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뭐 국민의당이나 민생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조금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대구에서 달서병에서 조원진 대표의 지역구에서 5.0%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3%를 넘어야 됩니다. 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만약에 낙선했을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은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열흘이 남았습니다. 이제 4.15 총선 때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그 열흘 동안 무슨 반전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렇잖아도 제가 대구 지역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두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봐서 자, 그 지역, 그 사람이 지금 뛰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구가 뭐 그 12개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대략 여론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지역 그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기자들이 또 실제 선거 캠프에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죠.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으로 몰아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현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요, 앞으로 열흘간 선거운동이 이제 가열이 될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역시 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심장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심장부 얘기를 하는데 그 심장부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 그건 대단히 우위세를 떨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런 것이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만약에 무소속 후보나 또는 미래통합당 후보 외에 다른 후보한테 그 조금 이렇게 흘러갔던 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제 그 수성을의 홍준표 무소속 후보 뭐 계속해서 지금도 박빙의 초접전 상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하고 초접전 상태인데 얼마 전까지 초접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뭐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이인선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혼선을 빚었었는데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시 지금까지도 현장 분위기도 정말 팽팽하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요 전부 다 오차범위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오차범위 안에서 뭐 크게 차이가 나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 뭐 4.4%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오차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8%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불과 1%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지금 그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유튜브로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홍준표가 무조건 이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은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댓글에 이렇게 몇 개, 뭐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는 정도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현장에서 실제 뛰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요 우리가 거리에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으면 홍준표, 저 사람한테 물으면 이인선, 뭐 이인선을 모르더라도 아유 무조건 미래통합당 후보죠.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표 갈라먹기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에는 적어도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플러스 알파를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앞으로 열흘 동안에 반전의 계기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